네, 2022년 8월 27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국군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군과 정권, 제목은 우산 때문에 골로 가야 하는 권력, 골로 가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설명을 하기 위해서 부제를 이렇게 달았습니다. 카보를 보고도 우리 군 우습게 보는 문재인 정권. 그리고 제가 감춘 뜻은 우습게 보지 마라, 이겁니다. 이 기사 다 보셨을 겁니다. 우리 공군은 아프간에서 협조했던 사람들을 완전 철수시키는 미라클 작전을 완수했는데 그 생색을 법무부가 내려다 망신을 당했습니다. 8월 27일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진천에 있는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아프간 협조자죠, 특별입국자 초기정착 지원과 관련한 내용을 발표할 때 비가 왔습니다. 그가 10분 내내 발표하는 동안 법무부 직원이 그의 뒤쪽에서 무릎을 꿇고 우산을 들고 그를 받쳐줬습니다. 이 사진이 나와서 과잉 의전이 조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권의 민낯입니다. 이 도하 언론은 이 사진하고 2013년 5월 18일 김정은이가 우산을 직접 쓰고 북한군이 운영하는 어장에서 지시를 내지는 사진을 비교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2019년 12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하러 백악관을 떠나기 직전에 우산을 들고 취재진을 하고 문답하는 사진도 보여줬고요. 지난 2월 3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엘리제궁에서 프랑스를 방문한 슬로바키아 총리하고 기자들이 대화할 때 그에게 직접 우산을 씌워주는 이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메르켈 독일 총리가 4월 18일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친히 우산을 들고 가는 사진도 게재했습니다. 이 차관, 이거 몰랐을까요? 좀 비 좀 맞으면 어때? 상당히 다급해서 아프간 협조자가 내려왔으면 자신도 비 맞고, 자네 이렇게 하지 마, 저리 멀리 가.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 머리가 안 돌아갔을까요? 뭔가 다 알만한 사람들이 저렇게 안 한 거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아프간 철수 작전을 제가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다 하지 못했는데, 지금 아프간은 어떤 상태냐? 미국을 중심으로 아프간과 가까웠던, 기존 정권과 가까웠던 각 나라가 자국에 협조했던 사람들을 빼내고 있는 시간입니다. 8월 31일까지 할 예정입니다. 미국이 그때까지 하겠다 했기 때문에 미국을 믿고 다른 나라들이 그 전에 하려고 합니다. 이 작전은 한마디로 뭐에 비교할 수 있는가 하면은 2차 대전이 독일이 이제 폴란드를 침략해서 소련과 나눠 먹고 그 다음에 베네룩스 3국을 치면서 프랑스를 치죠. 40년인가요? 그게 이제 본격적인 2차 대전으로 보는데, 폴란드를 공격했을 때 영국과 프랑스가 방위조약에 따라 출동을 했습니다. 근데 독일을 공격하지 않고 독일 옆에 머물면서 그냥 웅성웅성거리기만 했어요. 그래서 그 전쟁을 방석에 앉아갖고 폰만 잡았다. 그런데 그 1년 후에 독일이 전격전으로 쳐들었기 때문에 방석전과 전격전은 종종 비교가 되죠. 이 전격전으로 독일 서부에 있던 영불연합군이 고립됩니다. 당황했죠. 영국과 프랑스가 당황하고 프랑스는 바로 그 후에 독일의 공격을 받아서 함락이 됩니다. 이때 영국이 당황해서 이 영불 군인들을 프랑스의 덩케르크에서 빼내는 작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으로 그 많은 병력을 철수시킵니다. 이렇게 많은 영불연합군이 영국으로 왔기 때문에 44년도인가요? 미영연합군이 프랑스군과 함께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해서 2차 대전에 독일을 항복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미국이 아프간 협조자를 꺼내는 것은 언젠가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하기 위한 준비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덩케르크를 소재로 한 영화가 2017년에 우리나라에서 히트를 친 건 다 아실 겁니다. 네, 덩케르크 작전이 지금 아프간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덩케르크 작전과 꼭 비교할 수 있는 것이 1951년 일사후퇴를 해서 우리가 서울을 뺏깁니다. 그 전에 12월 달에 함경도로 올라갔던 우리 한미연합군 이 철수를 하는데, 그때 함경도에 있던 우리 측 협조자를 다 구해서 내려옵니다. 그게 유명한 흥남 철수 작전입니다. 이건 제가 기사를 썼기 때문에 잘 아는데, 이 흥남 철수 작전을 할 때
북한 정권에서, 그리고 그 이전에는 일본 정부 시절에 농업 공무원을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아버지가 그의 부인과 함께 문 대통령의 누나를 안고 같이 한국으로 거제 들어오게 되죠. 네. 이건 하나의 역사의 하나의 사건입니다. 흥남철수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지금 카불 철수 작전을 좀 남다르게 봐야 되는데 보고 있는지 아닌지 제 설명을 듣고라도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국 공군은 아프간에 있는 우리 협조자를 빼내는 미라클 작전을 육군이나 해군의 도움 없이 단독으로 깔끔하게 수행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 협조자를 데리러 파키스탄에서 우리 공군 수송기 C-130J 2대가 들어갔는데 그 비행기에는 육군 특전사 요원이나 특전사 중에 특전사라는 707 요원들이 타지 않았습니다. 공군의 CCT 요원만 탔습니다. CCT는 Combat Control 팀으로 공정통제사라고 우리는 번역합니다. 공정통제사 부대입니다. 이게 어떤 부대인가 하면은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이 CCT 요원들은 낙하산이나 또는 해상을 통해서 공포트를 타고 적진으로 먼저 투입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군은 정찰 활동으로 인민군 지휘부, 인민군 특수무기 어디인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모르는 게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전쟁 직전에 이들을 투입해서 의심스러운 것을 조사해서 숨어있는지 확인해서 있으면 그것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적은 전쟁 일으키려고 할 때 갑자기 지휘부하고 핵 같은 주요 무기를 다른 곳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 갑작스럽게 옮기면 우리가 정찰을 못해서 놓칠 수 있는데 바로 이때 CCT 요원들이 옮길 수 있는 곳으로 예상되는 곳에 가서 확인되면 그곳으로 옮겼다고 알려집니다. 그러면 전시가 되면 한미 공군은 서울 오산에 있는 미 7공군하고 오산에 있는 한국 공군 작전사령부가 연합해서 연합공군 구성군 사령부를 만드는데 이 사령부의 지시로 한국공군의 F-35 또 미 공군에서 추가로 온 F-35가 스텔스 같은 전투기가 날아가서 그 새로운 숨긴 은시처를 폭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상작전사령부는 한미연합 지상구성군 사령부가 되고 여기에 이제 미 8군이 협조하는데 8군 예하에 미 2사단이 있습니다. 미 2사단 예하에 210 야정 포병여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에이타킴스라든지 그런 미사일이 있고 우리 육군에는 육군 미사일 사령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현무 미사일 등이 있습니다. 이런 미사일을 쏴서 북한이 갑자기 숨긴 무기와 지휘부를 때리는 겁니다. 이걸 바로 위치를 잡아주는 게 CCT 요원들입니다. 이 CCT 요원들은 적진에 들어가다가 작전하다가 적을 발견하면요 싸우지 않고 도망칩니다. 왜? 싸워서 몇 명 죽여봐야 얻는 이익이 없고 도망쳐갖고 딴 데 가서 새로운 북한 시설을 발견해서 알려주는 게 그래서 우리 군이 폭격하도록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에 맨날 도망칩니다. 작전 능력이 그래서 육군의 특전사 707보다 세다고도 하죠. 물론 이런 작전은 육군의 특전사 요원, 해군의 UDT로 부리는 특수전 여단 요원들도 투입되지만 주 작전은 CCT가 합니다. 이 공군의 특수전 부대는 이 CCT 말고 SAR이 있습니다. Search and Rescue, 그래서 탐색 구조 전대인데 이 부대는 뭔가 하면 우리 아군기들이 북한 전역을 때리다가 격추가 되면 조종사는 뛰어내리잖아요. 그 조종사를 구해오는 특수 요원들입니다. 이 SAR와 CCT가 있는데 이번에는 CCT를 보냈습니다. 이 CCT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흥미삼아 들어주십시오. 이 부대의 뿌리가 바로 그 유명한 실미도 부대, 김일성 목을 따겠다고 하던 바로 그 부대입니다. 이건 이렇게 됩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왔다 갔다 하다가 1951년부터는 전선이 고착화되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6.25를 치르는 사령부가 극동군 사령부인데 극동군 사령부가 유엔군 사령부 역할을 경험합니다. 극동군 사령부에서 정보참모부가 있는데 정보참모부에서는 북한 정찰과 북한 정보를 구하기 위해서 한국에 파견해 놓은 연락부대가 KLO입니다. Korea Liaison Office. 그 부대를 통해서 한국인, 북한 출신 젊은이들을 모아갖고 정보와 정찰을 하는 8240 부대를 만듭니다. 이게 새칭 켈로 부대, KLO 부대입니다. 이 KLO 부대가 활동을 합니다. 그러한 극동군 예하에 공군 부대, 공군사령부가 극동공군사령부가 있는데 미 공군은
자군의 공군의 정보 보안 부대로 공정정보부대가 있습니다. Air Intelligence Service, AIS. 아직도 있습니다. 이 부대가 북한에 가서 정보 활동을 정보를 구해오고 작전을 할 한국인 청년들을 모아서 특수부대로 6006부대를 서울 오류동, 저는 이 부대를 옛날에 가봤어요. 오류동에 만들었습니다. 그 부대를 지휘했던 사람이 도널드 니콜라스라고 하는 대위입니다. 2차 대전 참전했던 사람이죠. 이 니콜라스라는 사람을 그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발음을 잘 못해갖고 대신에 일본말은 해방된 지 얼마 안 되니까 다 잘하잖아요. 네콜라스 네꼬 불렀습니다. 일본말로 네꼬가 고양이입니다. 그래서 네꼬대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부대를 6006부대를 통해서 공군 수송기에 한국 청년을 태워서 북한에 뿌린 다음에 정보를 구해오고 북한 요인들을 잡아오고 그랬었는데 53년 정전이 되니까 이 부대가 철수합니다. 이 6006부대를 없애게 되니까 한국 공군이 인수해서 제20 특무전대로 바꿉니다. 지금 쉽게 얘기하면 공군 기무사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대가 이 서해 실미도 부대 같은 특수부대를 양성합니다. 이 20 특무전대는 대북 침투를 하는, 공군이 그때는 단독으로 침투하고 육군이 침투하고 해군이 단독 다 자국이 스스로 침투 부대를 만들었는데 대북 침투하는 부대로 23 첩보대, 25 첩보대를 운영했고 그 다음에 공군 내에 있는 군내에 간첩하고 공군의 정보를 새는 걸 막는 그 기무사 같은 부대로 20 특수수사대, 20 수사대를 운영했습니다. 이 3개 부대가 20 특무전대인데 그 중에 국내에서 유명했던 거는 20 특수수사대입니다. 왜? 많은 군인들이 조사를 받게 되니까. 첩보부대가 북한 가는 거는 만날 일이 없으니까 잘 모릅니다. 이 부대를 OSI라 그랬습니다. Office of Special Investigation. 특수수색처, 이렇게 되겠죠. 이 OSI가 독립돼 나갔습니다. 때문에 23, 24 첩보부대만 남았기 때문에 6006 부대를 2325 부대로 개편하면서 2325 부대는 공군이 운영하는 북한 침투부대가 된 거죠. 육군은 대북 침투부대로 정보사를 운영하고 대공수사와 군내 정보부대로 보안사, 기무사, 지금은 안보지원사로 바뀌었는데 그걸 운영하는 건 잘 아시죠. 그런 식으로 둘이 쪼개졌던 겁니다. 네, 그리고 실미도 부대 설명드릴게요. 1968년 북한 1, 2, 4군 부대가 청와대를 때려 부수려고 쳐들어온 건 잘 아시죠. 거기에 대한 반자경으로 육해 공군이 각각 북한 주석공을 때려 부수는 부대를 운영합니다. 그 중에 한 부대를 골라서 그 훈련을 시키죠. 여러 부대를 골라 훈련시키죠. 그 중에 하다가 2325 공군 2325 부대 예하의 209 파견대인 실미도 부대입니다. 요원은 31명. 이들이 훈련을 받다가 남북이 다시 대화를 하기로 하는 바람에 북파를 안 하게 되니까 훈련이 느슨해지고 대우가 나빠지니까 71년 8월 23일 이들이 실미도를 탈출해서 인천을 들어왔나요? 그리고 노량진 유한양행까지 와서 공군본부를 쳐들어가다가 거기서 군경하고 총격전이 불어서 전원이 죽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고 저는 국민학교 때 이 사건을 보면서 전쟁 나는 줄 알고 되게 놀란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2325 부대인데 이 부대가 이제 그 후에 6546 부대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바꿀 수 있죠. 그러다가 전두환 정권 때 육해 공군이 운영하는 대북 침투 부대를 다 통합해서 국군 정보사를 만들고 그 다음에 각 군이 운영하던 국내 정보부대를 통합해서 이제 보안사, 그 후에 기무사, 지금은 안보지원사가 그렇게 만들어버렸죠. 이러한 이제 대북 침투 부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은 CCT입니다. 이 CCT 부대는 저는 취재를 해봐서 아는데 이 자줏빛 베레모를 써요. 육군 특전사는 검은 베레모, 무쇠 같은 블랙베레를 쓰죠. 참고로 이제 미국의 특전사는 그린 베레를 쓰죠. 네. 그런 식으로 색깔이 조금 다릅니다. UDT도 약간 붉은색을 쓰고요. 육군 특전사 요원들을 수송기에 태우고 가도 됩니다. 근데 육군 특전사 요원들은 수송기에서 뛰어내리는 작전만 주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CCT 요원들은 뛰어내려가지고 또 공군하고 통신하면서 계속 여기 때리라 저기 때리라 그걸 많이 했기 때문에 공군은 우리랑 손발이 맞는, 조종사와 손발이 맞는 CCT를 태우러 갔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특수전부대 아덴만 여명 작전 아시죠? 그때의 영웅은 해군 특수전 여단 UDT SEAL EOD였습니다. 흔히 UDT라고 하는 부대. 완벽하게 작전 수행했죠. 그거 제가 기사 쓴 적이 있습니다. 헬기에서 M60 쏴대고 그때 그 최영함인가? 그 제일 꼭대기에서 M60 쏴대서 저걸 꼼짝 못하게 하는 사이에
공포트 타고 쫙 백 꽁무니로 올라가서 들어가고 차례차례 제압하는 상당히 완벽한 작전이었었죠. 그 다음에 이라크 짜이툰에 파병됐던 주력은 육군 특수전사령부 스페셜 오퍼레이션 포시스 그 부대입니다. 그 부대도 아프간 작전, 이라크 작전 잘하고 나왔죠. 그리고 이번에 공군의 시스티가 카불 공항에 날아가서 완벽하게 협조자를 빼내왔습니다. 우리 군 잘하고 있습니다. 자, 각국이 어떻게 작전했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각국은 미국을 따라 탈레반이 아프간을 완전 장악하기 전에 자국에 협조한 사람들을 빼내는 덩케르크 작전을 각각 하고 있습니다. 미 공군이 갖고 있는 세계 최대의 수송기는 C5 갤럭시라고 하는 수송기가 있어요. 굉장히 커요. 제가 한번 타봤습니다. 그 다음에 C-17입니다. 이 17을 투입했어요. 6대를 투입했고, 그 다음에 민항기도 한 20대 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비행기를 집어넣을 때, 미 공군은 공군 요원이 아닌 육군의 82 공정사단을 요원들을 싣고 갔습니다. 미국 육군에는 공정사단이 2개 있어요. 101하고 82가 있는데, 이게 어떤 부대냐? 우리 육군에 가게 되면 육군의 제2 신속 대응 사단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제2 보병사단인데 송영무 장관이 이 부대를 토대로 공정사단 만들자라고 해서 공정사단 가는가 그랬더니 우리는 이들을 싣고 갈 수송기하고 수송 헬기가 모자라서 공정사단으로 만들지 못하고 신속 대응사단으로 변경했습니다. 우리는 공정사단이 없습니다. 공정사단은 뭔가 하면 헬기나 수송기로 사단 전체를 싣고 무기를 전체를 싣고 가서 낙하산으로 투입하는 겁니다. 적진에 떨어져서 거기서 사단 작전을 정규로 하는 겁니다. CCT나 UN 육군 특전사 이런 부대들은 요래저래 도망다니면서 하는 게릴라전이고 이 사람은 정규 작전하는 부대입니다. 무지하게 강하죠. 이런 부대는 우리 제2작사에 가게 되면 특공여단, 또 전방에 여단에 가게 되면 군단에 가면 특공여단이 있는데 특공여단하고 다릅니다. 특공여단은 특수전 부대고 수색전 부대고요. 정규사단이라는 데에서 하늘에서 내린 특수사단, 정규사단, 바다에서 육지로 올라가는 정규사단이 해병대 사단이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 공군의 C-17은 적이 미사일을 쏘면은 땅에서 쏘면 그걸 피하는 기능, 그 다음에 이리저리 막 미사일 플레어 쏘고 도망다니는 기능, 이런 기능이 있어요. 근데 한국 공군이 갖고 있는 이번에 갔던 KC-330 급유수송기는 그게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나 C-130J는 있기 때문에 카불로 날아갔던 거는 우리는 C-130J고 미국은 과감하게 세계에서 2번째 큰 C-17을 투입했던 거죠. 그 C-17을 자격 있는 사람들은 탔어요. 근데 자격 없는 사람은 안 태워주잖아요. 그래서 비행기 붙잡고 매달려 있다가 비행기 이륙할 때 떨어져 죽는 모습은 다 보셨을 겁니다. 자, 원래 미국은 8월 11일까지 아프간에서 미국 협조자를 빼내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돼갖고 8월 13일부터 연장을 했습니다. 그 8월 31일까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현재 6대의 C-17하고 민항기 32대를 투입해서 빼내갖고 있는데 카타르도 빼내고요. 독일로도 빼냅니다. 근데 이 중에서 크게 관심이 가는 쪽이 독일인데 독일에 가면 람스타인이라고 하는 거기 무슨 공군인지 기억이 안 나네. 미 공군기지가 있는데 이게 미국이 해외에서 운영하는 세계 최대의 공군기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쪽으로 하루에 아프간에서 띄운 미군 C-17이나 전세 민항기가 17편, 14편 막 도착합니다. 우리는 뭐 3편 딱 도착하니까 끝인데. 람스타임이 한 5,000명 수용할 수 있지만 더 이상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카타르도 빼냈고 여러 군데로 빼냅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렇게 빼낸 아프간 협조자들을 한국 우리 평택이라든지 오산 이런 데도 미군 기지가 있잖아요. 일본에도 요코다 여러 군데 있으니까 그런 기지로 분산 수용하겠다고 통보한 적이 있었죠. 이렇게 미국이 자기네 비행기 투입해서 아프간 협조자를 빼낼 때 우리 아프간 한국 대사하고 국정원 요원, 그때 최고의 민간인이 이렇게 표현됐던 사람이 있는데 국정원 요원이죠. 그런 요원들이 마지막으로 미군기를 타고 카타르로 철수했던 거 17일일 겁니다. 그때 나서 우리는 이제 우리 국민은 다 나왔으니까 우리도 외국 전세기를 빌려서 우리 협조자를 빼내려다가 탈레반이 너무 빨리 쳐들어오니까 급박해서 공군수송기 3대를 보냈던 겁니다. 이 무렵부터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급격하게 전부 다 자국 공군기를 보내서 빼내는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영국도 다급해갖고 영국은 이제 코만도라고 하는 16 공수여단을 수송기에 태워서 보냈는데 빼낸 것 같아요. 이제
15, 16, 17부터 최근까지 있었던 빼내는 능력을 봤을 때 뭐 미국은 탁월하고 우린 깔끔하게 했고 영국도 했고 독일도 지금 애먹고 네덜란드 애먹고 막 엉망진창입니다. 막 여기서 각국의 철수작전 능력, 덩케르크 능력이 쫙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정리를 드리는 거는 문재인 정권을 위한 경고입니다. 대한민국군을 우습게 보고 마구 흔드는데 그러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이렇게 자국민이 카불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탈레반은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은 것이 있어서 미국 등 외국에 협조한 이들이 아프간이 이제 떠나는 건 인정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협조해 줍니다. 근데 철저하게 조사를 하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도 보게 되면 뭐 열몇 시간을 기다렸고 결국은 이게 서류가 사본이다 그랬는데 진본 갖고 오겠다 그래서 이제 통과되고 그렇게 했다는 난항을 겪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탈레반은 협조하고 있는데 IS 세력은 인정 안 합니다. 얘네는 탈레반과 또 별도예요. 둘 다 극렬잘체인데. 그래서 이들이 우리가 바로 카불에서 협조자를 다 빼낸 바로 그 다음날 폭탄 테러를 감행했다고 신문에 이렇게 나왔었죠. 미군 13명 포함해서 100여 명 이상이 사상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카불 공항이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죠. 이렇게 죽은 사람들 중에는 탈레반 요원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탈레반도 신경이 날카로워지니까 이 많이 몰려든 협조자 중에서 누가 IS인지 막 눈에 불을 켜고 찾겠죠. 그 바람에 마침 일본은 우리보다 동작이 늦었어요. 이날 카불로 C-130J 넣었다가 폭탄 테러도 터지니까 협조자 한 명도 못 구하고 도로 파키스탄으로 비행기 빼냈습니다. 다른 나라를 또 많이 빼는 걸로 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운인지 실력인지 모르지만 완벽하게 협력자 빼낸 나라는 현재 대한민국 포함해서 몇 나라 없다는 겁니다. 운이 좋은 운도 실력입니다. 근데 한국 공군 정말 깔끔하게 했습니다. 완전 철수했습니다. 해군, 육군 뭐 도움 없이 해냅니다. 자, 이렇게 빼낼 때 여러분 이제 신문 보도 보시면서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요 점을 주목하셔야 됐어요. 이 공군만 큰 역할을 한 게 아니라 국정원 요원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김일응 공사 참사관으로 나오는 화이트 외교관을 지목해 주십시오. 이런 보도가 도화 다 나왔거든요. 이 김 참사관 사진이 언론에 실렸죠. 배터리가 보조 배터리 있는 핸드폰 들고 아프간인 포옹하는 사진인데 얼굴이 좀 가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이 사람은 화상으로 자기 소회만 전달했습니다. 그때 뭐 자기 딸이 아프간 또 가 그랬다는데 이 사람은요 8월 19일 날 미군기를 타고 우리 최대호 아프간 대사가 철수할 때 그때 보게 되면 마지막 남은 한국인을 데리고 나왔다 할 때 그때 데리고 나온 외교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카타르로 나갔죠. 그런 그가 이번엔 대한민국 공군 수송기를 타고 카불에 들어가서 카불에서 기다리고 있는 한국 협조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사전에 물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통신을 했고 어디에 모여서 어떻게 기다렸다가 뭘 타고 들어오라. 그래서 그들이 타고 들어올 때 탈레반 사람들이 막으니까 본인이 나가가지고 이 진본 서류 뭐 사본 서류 싸워가면서 다 태웠던 겁니다. 이런 화이트 요원들이 그럼 무슨 얘기냐? 우리 국정원, 군 촥촥 돌아갔다는 겁니다. 외교부도 돌아갔지만 외교부는 사실은 바깥으로 돌았죠. 이런 작전은 군과 안기부 국정원이 하는 겁니다. 저는 국정원 아주 잘했다고 봅니다. 그렇게 외교부가 또 외교적으로 움직인 것도 있죠. 그렇게 데리고 온 사람들을 누가 법적으로 받아줘야 돼. 그게 법무부가 하는 거예요. 법무부가 하는 건 뭐냐? 대한민국 공적자라 그랬으니까, 공로자라, 거기다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지위를 부여하면 이분들이 먹고 살고 취업하도록 도와주는 거는 다른 우리 복지기관이나 복지부나 지자체에서 할 겁니다. 법무부는 법적인 처리만 해줘야 돼요. 생색만 내면 되는데 이 법무부 차관이 그 생색내는 발표를 하다가 직원이 무릎 꿇고 우산 받쳐주는 과잉 의전을 해가지고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법무부 차관은 대한민국 대표에서 이걸 한 건데 이게 엉망이 된 겁니다. 이게 문재인 정권의 저는 실상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대한민국 공군이 여중사 극단 행동 가지고 욕을 많이 먹었는데 제가 쭉 지켜봤는데 크게 잘못한 거 없습니다. 과거의 사건하고 뭐하고 특별히 차별한 거 없고 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이 있어서 욕을 먹었을 뿐이지. 근데 문재인 대통령 국무총리랑 책임지고 물러나게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누가 지휘권을 합니까? 그리고 최근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이 방송에서 모 육군사단장이 성추행 교육 때문에 보직 해임됐다, 직무정지됐다 보도했는데 바로 이 부대입니다. 22사단입니다. 동해안에 있는 최전방부대. 22사단장이 교체가 됐어요.
그것 때문에 성추행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닌데 그가 이러이러한 게 조심해라고 강의를 했더니 그걸 들은 여군이 저 살에 4살인데 4명이 훼손됐다고 소송 거는 바람에 이런 식으로 지휘관을 마구 교체하면요 누가 싸웁니까? 여러분 지휘관 하나 만드는데 많은 세월과 돈 드는 거 아십니까? 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저 같은 기자 하나 만들려면 많은 세월 필요합니다.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요. 지휘관도 그렇습니다. 전 담대한 작전, 저 아까 화이트 외교관처럼 아프간 합작자들이랑 다 통화해 쫙쫙 모아갖고 일본은 엉망이 되잖아요. 쫙쫙 운이라고 하기에는 운만 아닙니다. 쫙쫙 빼는 CCTV 키우려면 쉬운 거 아닙니다. 그렇게 그걸 잘 키워오는 군을 우습게 보고 총장 바꾸기를 밥 먹듯이 하는 게 누구냐? 문재인 정권이다. 근데 그 생색내는 자리를 대행하는 법무부 장관은 과잉 의정을 해요. 사실은 이게 문재인 정권의 속성입니다. 큰 문제입니다. 이걸 진짜 어떻게 잡느냐? 바로 잡는 게 아니라 때려잡아야 할 정도로 바로 잡아야 됩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앞잡이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박범계 장관이 있는 법무부 아닙니까? 그 법무부에서 차관이 이렇게 하는 게 저절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과잉 의전이에요. 우리 군에는 이상이 별로 없어요. 이상이 있는 거는 문재인 정권입니다. 제가 경고합니다. 이 우산의전 한 방으로 국민 민심이 변하면 문재인 정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 사람들, 저희 서욱 장관, 국방부 장관은 아주 이상한 사람인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우리 문서고를 보여주잖아요. 수방사에 있는 우리 핵전쟁 대비시설 주의부를 보여주잖아요. 그런 짓 하지 말라고요. 진짜 깔끔하게 작전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군 우습게 만들지 말라고요. 이게 작은 구멍으로 정권이 무너지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제대로 못하면 이게 단초가 돼서 무너지죠. 제가 경고를 하는 겁니다. 우산 때문에 골로 가야 하는 정권이 되지 말고 카불을 보면서 우리 군을 다시 우대하고 제대로 해라. 이번에 윤석열 씨가 어디 모임 가서 우리 군 제대로 해야 된다 연설했는데 그게 정답입니다. 문재인 정권 사람들 정신 차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